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얼마 전 문재인이 국회에서 4.17 남북 합의에 관련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9.19 군사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뜯어본다면 4.17 남북 합의나 9.19 군사 합의에 관련된 이 기능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2020년 9월 22일 날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무참히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계속적으로 평화쇼, 거짓말만 계속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우리가 대통령이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이 자의 모든 기록들을 다 삭제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합의나 9.19 군사 합의에 관련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서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주둥아리로만 평화쇼를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국적 사기 행위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강력하게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문재인은 또 민주당은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까? 갈라치기 했습니까? 5.18의 희생에 관련된, 또 세월호 피해 유가족에 관련된, 또 이태원 사고에 관련된 피해만 들먹이고 다른 이 피해 사례는 들먹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갈라치게 하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을 저는 오늘 강력 성토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2년 9월 19일 날 국회 국방위에 있었던 당시 김승겸 합참의장의 발언에 관련된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발언과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감문,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 2022년 9월 19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9.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포함하지 않는 김승겸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고 이대준의 유족을 대신하여 변호인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고 이대준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북은 아래 세 가지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였다. 첫째,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이 합의한 일명 9.19 군사 합의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면서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인천해양경찰청장이 고 이대준의 아들에게 보낸 2022년 7월 20일자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총탄에 맞아 고 이대준을 사망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고 이대준에게 총격을 가하고 불태웠던 북은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해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둘째, 9.19 군사합의 제1조 4항에 따르면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과 해상에서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5단계로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고 이대준이 어떠한 군사적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단계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2020년 9월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적
전선부가 보낸 통지문에 적힌 고 이대준이 사망하기까지 북한군이 취한 일련의 절차를 살펴보면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은 5단계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9.19 군사합의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언제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런데 2020년 9월 28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 라고 발언한 바가 있다. 이 당시 북이 대한민국과 연락체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문재인은 북의 통신선을 복구해달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면 북은 남과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자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체계를 단절하였으므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고 이대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북이 3가지 사항으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김승겸 합참의장이 9.19 군사합의 사례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발언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런데 저는 달리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때 당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아무런 것도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고방송 또 경고사고 사격에 관련된 5단계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북은 동생을 끌고 다녔습니다. 끌고 다니다가 놓쳤다가 다시 1시간 뒤에 찾아냅니다. 그런 사람을 무방비, 말 그대로 반죽음 상태에 있는 동생을 경고사격한다고요? 경고방송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는 북한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했습니다. 국제법은 아무리 적대국가라 할지라도 인명을 먼저 구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4.27 남북합의 또 9.19 군사합의가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주둥아리로 씹으린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뭡니까? 힘없는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게 평화입니까? 그것을 말 안 하는 게 평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입법부 수장이라는 자가 이런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이 사기 행각에 관련된 행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손잡고 희희낙낙거리며 그런 사건, 이런 행사를 벌일 수 있습니까? 당신들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동생이 이런 사건을 당했다면 그런 개같은 짓거리를 당신들 할 수 있습니까? 원식이, 문재인이, 이 개자식들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4.17 남북합의요? 9.19 군사합의요? 다 위반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은 문재인이 주장했던, 민주당이 그동안 씹으렸던 남북평화 다 거짓이었고 가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호환무치한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당신 원식이 입법부 수장의 역할입니까? 문재인, 이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입니까? 어떻게 현직에 있거나 전직에 있으면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갈라치게 하고
말장난하고 쇼만 짓거리고 자행하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